혹시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 때문에 아침마다 힘들어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포기하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천연 소화제이자 변비 특효약은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자두입니다. 자두? 그냥 맛있는 과일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자두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자두의 효능부터 올바른 섭취 방법, 주의사항, 심지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보관법까지 여러분의 소화 건강을 완벽하게 책임질 모든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두가 소화불량과 변비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 하는 막연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와 천연 당알코올인 소르비톨,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페놀 화합물 덕분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우리 장을 깨끗하게 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식이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로 마치 스펀지처럼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변의 부피가 커지면 장벽을 자극하여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이는 곧 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에 불용성 식이섬유는 정체된 변을 밀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 같은 형태로 변하는 섬유질입니다. 이 젤 형태의 섬유질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시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수행합니다. 장 속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원활해지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소화 불량으로 인해 자주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장내 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두의 또 다른 핵심 성분은 바로 소르비톨입니다. 소르비톨은 자두에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당알코올인데요. 이 소르비톨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여 삼투압 작용을 일으킵니다. 즉,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변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고 부드러워져서 쉽게 배출될 수 있게 됩니다. 소르비톨은 천연 완화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자두를 먹으면 변비가 빠르게 해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자두, 즉 푸른에는 이 소르비톨이 생자두보다 훨씬 더 농축되어 있어서 소량만으로도 강력한 배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두의 풍부한 페놀 화합물과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도 소화 건강에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데 장내 염증이 줄어들면 장 기능이 원활해지고 소화 불량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는 분들에게는 장내 염증 관리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두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며 소르비톨로 변에 수분을 공급하여 배출을 돕고 항산화 물질로 장 건강을 개선하여 소화 불량과 변비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두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우리 몸의 소화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천연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두가 소화기관에만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두는 우리의 전신 건강에 놀라운 이점들을 선사하는 슈퍼푸드입니다. 소화 기능 개선을 넘어 면역력 강화부터 뼈 건강, 심혈관 건강, 혈당 관리,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효과까지 자두가 우리 몸에 선사하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두의 첫 번째 놀라운 이점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자두의 보랏빛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 외에도 퀘르세틴, 클로로겐산과 같은 다양한 페놀 화합물들이 자두에 가득하죠.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이자 암,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자두의 항산화 성분들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며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손상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꾸준한 항산화 물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자두는 뼈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자두는 특히 비타민 K와 칼륨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뼈의 형성을 돕고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의 칼슘 손실을 줄여주는 데 기여하여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중장년층에게 자두는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혈관 건강 보호 또한 자두의 중요한 이점입니다. 자두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의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이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두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자두의 섬유질이 이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항산화 물질들도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자두는 달콤하지만 의외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진 과일입니다. 자두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섭취량 조절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두는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자두에는 비타민 C를 비롯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자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다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두는 단순한 소화 촉진 과일을 넘어 항산화, 뼈 건강, 심혈관 건강, 혈당 관리, 면역력 강화 등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다재다능한 과일입니다. 매일 식단에 자두를 포함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훌륭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두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두는 신선한 생자두와 말린 건자두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생자두는 수분 함량이 높고 상큼한 맛이 특징이며 식이섬유와 비타민 C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자두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은데요. 자두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생자두를 말린 건자두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영양소가 농축됩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의 함량이 생자두보다 훨씬 높아 소량만으로도 강력한 배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당분 함량도 함께 높아지므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두, 특히 건자두는 소화 촉진 효과가 매우 강하므로 처음부터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 반응을 살피며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자두의 경우 처음에는 하루에 2-3개 정도부터 시작하여 장의 반응을 지켜보고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하루 5에서 6개 정도가 적당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자두는 소르비톨 함량이 높아 효과가 강력하므로
처음에는 하루 두세 개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5에서 6개까지 섭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두의 소화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장에 자두의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고 쾌변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숙면을 방해하거나 다음날 아침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는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며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플레인 요거트나 시리얼에 잘게 썬 생자두나 불린 건자두를 넣어 먹으면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하여 장 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두와 바나나, 우유 또는 아몬드 우유를 넣고 갈아 스무디로 만들면 쉽고 맛있게 자두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변비가 심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자두를 썰어 넣으면 상큼한 맛을 더하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건자두 몇 개를 물에 담가 하룻밤 불린 후 그 물을 마시는 건자두 물도 효과적입니다. 소르비톨과 섬유질이 물에 우러나와 더욱 부드럽게 흡수되며 소화기관이 예민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만 시판 푸른 주스는 당분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성분표를 확인하고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두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장 건강과 전신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이므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자두라도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상태나 복용하는 약물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두를 섭취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바로 과도한 섭취는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두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은 강력한 완화제 역할을 하므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폭통, 설사, 가스,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더욱 소량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비가 해결되면 권장량을 지키거나 양을 줄이고 며칠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두를 드실 때는 씨앗을 절대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두 씨앗 안에는 아미그달린은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에서 시아나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섭취량의 자두 씨앗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씨앗을 통째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어린아이의 경우 질식의 위험도 있으니 반드시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항상 씨앗을 발라내고 과육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자두에 함유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하여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대량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두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 약물과 자두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건강에 위험할 수 있으니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두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건자두의 경우 당분 함량이 높으므로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과도한 섭취는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자두에 함유된 칼륨은 정상적인 신장 기능에는 이롭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체내에 칼륨이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다면 자두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자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두를 먹은 후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붓거나 두드러기,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복숭아나 살구 등 다른 핵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자두에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두 섭취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두에 함유된 식이섬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르비톨의 완화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물이 충분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되거나 복부 불편감이 커질 수 있으니 자두를 먹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처럼 자두는 건강에 매우 이로운 과일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위에 언급된 사항에 해당된다면 자두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죠. 자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소화불량과 변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해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체질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두의 흔한 부작용과 그 이유,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두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자 어찌 보면 효능의 연장선상에 있는 증상은 바로 설사 및 묽은 변입니다. 자두의 풍부한 소르비톨은 강력한 삼투압 작용으로 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이 소르비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수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설사나 묽은 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자두는 소르비톨 함량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만으로도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비 해소를 위해 자두를 먹기 시작했다면 먼저 소량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장 반응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두에 함유된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내 유익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르비톨 또한 장 내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평소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러한 발효 과정에서 과도한 가스가 발생하여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그리고 통증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두 섭취 후 이러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잠시 섭취를 중단하여 장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와 같은 FODMP가 높은 식품에 민감한 분들은 소량 섭취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사나 과도한 가스와 함께 복통이나 장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 운동이 급격히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섭취량을 조절하고 식사 후에 소량씩 섭취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보세요. 자두는 자연에서 온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입니다. 비록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고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자두는 생자두보다 당분과 칼로리가 훨씬 농축되어 있으므로 다이어트 중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간식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자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두에 함유된 특정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입안이나 목의 가려움증, 부종, 두드러기, 발진, 심한 경우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살구, 체리 등 핵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자두에도 교차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두 섭취 후 이전에 없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두는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과일이지만 과유불급의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며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자두 섭취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두의 효능을 더욱 높이고 때로는 부작용을 줄이며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은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궁합을 잘 활용하면 자두의 영양을 극대화하고 소화 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자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부터 알아볼까요? 이러한 음식들은 자두의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하거나 소화 기능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두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므로 요거트나 케피오와 같은 유산균이 풍부한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장 내 유익균의 증식을 더욱 촉진하여 장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두의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 환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아침 식사로 플레인 요거트에 잘게 썬 생자두나 불린 건자두를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 및 씨알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자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자두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변비 해소에도 이중으로 도움을 주니 자두와 견과류를 섞어 건강한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귀리 역시 자두와 훌륭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아침 오트밀에 자두를 넣어 먹으면 자두의 소화 촉진 효능과 귀리의 건강상 이점이 더해져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특히 불린 건자두를 넣어주면 오트밀의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충분한 물 섭취는 자두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자두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은 장 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효과를 발휘하므로 자두를 섭취할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되거나 가스, 폭부, 팽만감 등 불쾌한 증상을 겪을 수 있으니 자두를 먹는 날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한두 잔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반면 자두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자두의 건강상 이점을 상쇄시키거나 불필요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양의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위장에 부담을 주는데 자두의 풍부한 식이섬유 또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둘이 함께 섭취되면 소화 불량을 더욱 악화시키고 더부룩함이나 복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육류나 튀김류를 먹은 직후 많은 양의 자두를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두와 함께 지나치게 많은 유제품을 섭취할 경우 유당으로 인한 소화 불편함에 자두의 강력한 완화 작용이 더해져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플레인 요거트나 유당이 제거된 유제품은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 및 음료는 자두의 건강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음식입니다. 자두는 자연적인 당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빵, 탄산음료 등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영양가가 낮고 장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이 많아 자두의 건강상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자두를 섭취한다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강한 완화 작용을 하는 다른 강력한 완화제 성분 식품과 자두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설사가 너무 심해지거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변비 개선을 위해 다른 보조제를 드시고 있다면 자두 섭취 전에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두는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가 될 수도 혹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건강한 음식 궁합을 통해 자두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맛있고 건강한 자두를 오래도록 신선하게 즐기려면 올바른 보관 방법이 필수입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생자두는 쉽게 무르거나 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관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자두 보관은 익은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아직 단단하고 신맛이 강한 덜 익은 자두는 실온에서 보관하며 후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펼쳐두면 며칠 내에 자연스럽게 익어 당도가 높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익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면 사과나 바나나처럼 에틸렌 가스를 배출하는 과일과 함께 종이 봉투에 넣어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만졌을 때 살짝 말랑하며 달콤한 향이 나는 잘 익은 자두는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자두는 물에 닿으면 쉽게 무르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중요하며 보관할 때는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각각의 자두를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가볍게 감싸주면 습기 흡수 및 과일 간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싼 자두를 밀폐 용기나 구멍이 살짝 뚫린 비닐봉투에 담아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밀폐 용기는 과일이 공기에 노출되어 수분이 증발하거나 다른 음식 냄새를 흡수하는 것을 막아주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약 1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자두의 최상의 맛과 영양을 즐기는 데 가장 좋습니다. 건자두 보관은 이미 건조된 상태이므로 생자두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 용기에 담아 실온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약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실온에 잠시 두면 부드러워져 바로 섭취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두가 너무 많아 다 먹기 어렵다면 장기 보관을 위한 냉동 보관을 고려해 보세요. 냉동 자두는 스무디, 잼, 베이킹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먼저 자두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씨를 제거한 후 반으로 자르거나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 다음 쟁반이나 넓은 용기에 자두 조각들이 서로 붙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펼쳐서 냉동실에 2~3시간 정도 넣어 완전히 얼립니다. 이 과정을 개별 급속 냉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원하는 양만큼만 쉽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얼린 자두 조각들을 냉동용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옮겨 담고 최대한 공기를 빼낸 후 밀봉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면 약 6개월에서 1년까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 자두의 신호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두 표면에 털이 난 듯한 곰팡이가 보이거나 과도하게 물컹거리거나 즙이 새어 나온다면 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큼하거나 썩은 듯한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자두 보관법을 통해 신선하고 맛있는 자두를 오랫동안 즐기시고 여러분의 소화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두가 단순한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는 소화불량과 변비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강력하고 자연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두 속 풍부한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 어떻게 우리 장을 깨끗하게 하고 쾌변을 돕는지, 그리고 항산화, 뼈 건강, 심혈관 건강 등 전신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이점들까지 모두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좋은 식품도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두 역시 올바른 섭취량과 방법을 지키고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양을 늘리고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며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두는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건강의 지혜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두를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현명하게 포함시키셔서 더 이상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통받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